퇴직연금 운영자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 그럼 퇴직금 받는다는 거죠. 퇴직금. 그럼 이 퇴직금을 누가 지급하는 거죠? 회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강제가 된 겁니다. 보시면 근로자가 1년 만약 근무한다 그러면 31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미리 퇴직금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이거는 부채의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한다. 국제회계 기준은 확정급여 채무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한다. 미리미리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비용 처리한다. 근데 문제는 이 나중에 회사가 도산한다. 그러면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하는 거죠? 이유가 있죠. 회사는 내부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이제 친척들 만나면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부모님한테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부모님한테 그동안 500만원 맡긴 돈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를 받은 그거를 용돈을 은행에 나중에 맡겼다. 그러면 바로바로 꺼낼 수가 있죠. 나중에 그만큼 은행에 쌓여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그거를 은행에 안 맡기고 자기 생활비로 써버린다. 그러면은 나중에 500만원 딱 주라고 했을 때 바로 주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자기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했는데 실제로 그게 장부에만 있는 거지 실제로 그 회사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이에요. 명목 장부에만 기록되어 있다. 장부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도산한다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파산한다. 그럼 회사 재산이 있죠. 회사 재산은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우선 변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 저당권이 물건이죠.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조건 저당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재산이 전부 날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은 3년간 퇴직금 이것만 우선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3년간 퇴직금만 최우선 변제되고 나머지 퇴직금은
늦게 변제된다는 겁니다. 저당권 이후에 변제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는 거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이게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DB, 확정기여형은 DC.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 명의 통장에 적립한다는 겁니다. 확정급여형이에요.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 통장 있죠? 근로자 통장에 바로바로 입금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한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한다. 확정기여형은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확정기여형은 어차피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용 처리하면 끝. 회계 처리 끝. 세무조정 끝. 그러니까 확정기여형은 굉장히 편합니다.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주로 중소기업이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은 대기업이 운영한다. 대기업 그 자산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직접 펀드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확정급여형이 더 높죠. 확정급여형은 전문가들이 직접 자산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안 좋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도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납입한 금액,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면 끝. 세무조정 없다. 근데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사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회계처리가 아시겠죠? 회계처리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장부에 계산한다. 왜냐하면 회사 통장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이 있죠. 국제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은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개정이 없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뭐 현금 해가지고 장부에 자산 계산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겠죠. 비용 처리하는 게 뭐죠?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한번 보세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 운용자산 납입한 금액은 이런 식으로 현금 1000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주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1000 이 회계 처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회계 처리 하는지?
이 보시면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납입금을 운영하죠. 그 납입금이 뭐라고요? 나중에 납입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입니다. 이거를 확정급여형은 납입금을 회사가 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자산 처리한다. 차변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 그리고 현금 나간 거 1000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거 회계 처리 아시겠죠? 그리고 그 납입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차변 퇴직급여 1000 뒤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1000 왜 이걸 한다는 겁니까? 어차피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이죠.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미래 지급할 그거죠. 부채 정의에 부합하죠. 미래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퇴직급여 1000, 퇴직급여 충당금 1000. 이 회계 처리를 두 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트예요. 이게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제회계 기준은 퇴직연금 충당금에는 그 과목이 없습니다. 계정 과목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퇴직급여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비용이죠.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법상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세법상 한도가 있다. 회사가 이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송금 인식한다. 퇴직급여 비용 처리해서 송금 인식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추계액 곱하기 0이죠. 추계액 곱하기 0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한 거 전부 송금 부인한다.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1000 유보 이런 식으로 세법은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가 있고 현재 그 퇴직급여 충당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한 경우 전액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인정해주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는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국제 기준은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개정이 없다는 겁니다. 세법은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퇴직연금 충당금 한도 있습니다. 세법 송금 인정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세법 그 규정에 보시면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 해가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납입한 금액이죠. 여기에 대해서 송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빠지는 거죠. 국제기준은 현재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개정이 없다. 근데 세법 규정에는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 규정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고조정으로 회사는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뭐라 하는 거죠? 송금 산입 퇴직연금 충당금 1000 이런 식으로 유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금 산입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강제 신고 조정사항입니다. 강제 신고 조정사항. 그러므로 회사가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해서 송금 산입하지 않는 경우 강제적으로 송금 산입 퇴직연금 충당금 1000 이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해가지고 신고조정이죠. 결산서에 퇴직연금 충당금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법인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법인은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개정을 회사 회계처리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해가지고 퇴직연금 충당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는
1000, 퇴직급 추계액이 1000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그리고 회사가 직접 자산을 운용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면서 퇴직급 충당금을 계산하였으나 세무법상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하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 외부 금융기관 납입했죠? 외부 금융기관 납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송산입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퇴직급 충당금 1000 유보, 이 퇴직급 충당금 계산금 금액 있죠? 1000 전액 송금 불산입 유보, 그리고 송금 산입 퇴직연금 충당금 1000 마이너스 유보, 퇴직연금 운용자산 납입액 있죠? 이 현금 나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산한 경우죠. 그럼 이 1000에 대해서 신고조정으로 해가지고 송금산입 퇴직연금 충당금 1000 마이너스 유보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금을 사회 금융기관에 보관한다. 그래가지고 회사 자금난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한다. 그리고 당의 퇴직금을 금융상품 있죠?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 다양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생긴 제도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금융별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의무화해서 2018년 30인 이상, 2019년 10인 이상, 2022년은 전면 의무화된다는 겁니다. 기업은 2022년부터는 전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퇴직연금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 기형은 굉장히 단순하다.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면 세무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확정 기형은 안 나오고 확정 급여형이 나옵니다. 확정 급여형은 주로 대기업들이 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직접 자금을 운영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은행 납입금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 운용자산 납입한 금액은 뭐라고 했죠?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해가지고 송금 산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신고 조정사항이죠. 퇴직연금 납입액, 퇴직연금 납입한 금액만큼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 산입해서 송금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강제신고 조정사항이다. 그러므로 송금 산입, 퇴직연금 충당금 1000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퇴직연금 충당금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지금 비용 처리하고 송금은 인정받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때 송금 인정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송금 산입 한도라는 게 있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그 납입한 금액, 이 송금 산입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부액은 사회 적립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결산 시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한다. 쉽게 말하면 퇴직연금 납입액이겠죠. 외부 금융기관 납입한 금액 전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퇴직연금 충당금 한도 해가지고 이런 복잡한 규정이 있다. 이것도 논리를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잡한데 논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추계액 기준이 있고 사회 적립자산 기준이 있죠. 이 추계액 기준은 퇴직급여 추계액이 뭔지 아시죠? 나중에 근로자가 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 이게 퇴직급여 추계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을 뺀다. 이거는 먼저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입니다. 송금으로 퇴직급여 추계액, 만약 퇴직급여 추계액이 10억이다. 근데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이 1억이다. 그러면 이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준 금액입니다. 송금으로 인정해준 금액이다. 그럼 10억에서 1억 뺀 9억. 9억이죠. 이 9억만큼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송금 인정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적립자산 기준, 이거는 외부 금융기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송금 인정 얼마나 받을까라는 겁니다.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잔액이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현재 납입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5억 납입, 6억 납입했고 2019년 5억 납입했다. 그럼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잔액 얼마입니까? 6억에서 5억 합친 11억입니다. 2018년에 6억 납입해서 송금 인정 받았겠죠? 송금 인정 받았다. 그리고 2019년에 5억 납입해서 송금 인정 받는다. 그럼 이 총 11억에서 단기 송금을 인정받을 금액은 얼마입니까? 5억이죠. 6억은 2018년에 송금 인정 받았기 때문에 단기에는 5억만 송금 인정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1억 퇴직연금 충당금 기말 잔액은 11억이고 세무상 퇴직연금 충당금 설정 전 잔액은 6억이죠. 6억. 그러므로 5억 단기에는 5억에 대해서 송금 인정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세무상 퇴직연금 충당금 설정 전 잔액은 기송금 인정받은 금액입니다. 정기의 송금 인정받은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